안녕하세요. 뭉쳐야 딴다 뭉딴맨입니다. 이번 18회차 승무패는 유로 예선 14경기입니다. 지난 17회차는 2월이 되었는데요. 큰 이변보다 작은 이변이 많았습니다. 뭉딴 최종 공식에 따라 계산하면 3위가 3개로 2월이 없는 회차로 보였는데 2위가 6개가 나오면서 2월이 되었습니다. 2등도 11분이 나오면서 적중자가 많지는 않았는데요. 2순위에서 토트넘과 첼시의 무승부와 울버햄튼의 패가 2월에 큰 영향을 준 경기로 보입니다. 제가 지난 17회차 분석 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17회차가 2월이 된다면 이번 회차도 쉬운 회차가 아니기에 2회 2월 될 확률이 높다고 말씀드렸는데 예상대로 쉽지 않은 회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회차는 독식을 생각하고 최종 픽 공식에서 3순위 3개 이상과 2순위 4개 이상의 픽을 하려고 하니 항상 말씀드렸듯이 되도록 제 투폴 픽 5개 매치에서 3개에서 5개 사이로 본인들의 픽을 다르게 하셔도 되는 걸 추천드립니다. 바쁘신 분들은 제 픽에서 한두 개만 감으로 다르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쉽지 않은 회차이시니 대박을 한번 노려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제1경기 카자흐스탄과 슬로베니아. 피파 랭킹 125위 카자흐스탄 대 65위 슬로베니아입니다. 두 팀의 순위의 차이는 2배가 나고 선수 뎁스에서도 슬로베니아가 월등히 앞서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의 선수 중 나름 큰 무대에서 활동하는 선수는 없습니다. 대부분 자국 리그에서 활동하거나 중소리그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반면 슬로베니아의 선수층에는 꽤 유명 클럽의 선수들이 제법 됩니다. AT 마드리드의 골키퍼 얀 오블락을 중심으로 엠폴리, 페네르바체, 잘츠부르크, 디나모 키예프 등의 선수들이 고루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두 팀 간의 상성은 아직 전적이 없습니다. 당연히 슬로베니아의 우세가 점쳐지고 있지만 국내 리그 선수들로만 구성된 카자흐스탄이기에 그들의 조직력이 조금 더 나을 수도 있다고 보이고요. 카자흐스탄의 잔디 컨디션이 제가 봤을 때 별로 좋지 않습니다. 홈발의 영향도 좀 있을 것 같고요. 두 팀은 2020 유로에서는 조별 예선에서 탈락해서 본선에는 진출하지 못했습니다. 2022년 네이션스 리그에서 카자흐스탄은 홈에서는 3연승을 하며 홈에서 강한 모습을 보였고요. 슬로베니아는 2022 네이션스 리그에서 노르웨이, 스웨덴, 북유럽 강팀들과의 원정 경기에서 무승부를 하는 등 나름 원정에서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양팀 상대 전적이 없는 게 예상을 더 어렵게 하는데요. 간접 비교를 할 데이터도 없었습니다. 양팀 국가대항전에서 3자팀과의 결과로 전력에 따른 간접 비교를 해보려고 해도 직접 경기가 중복되는 팀도 없었기에 비슷한 전력의 국가들과 상대했던 결과로 비교해 봤을 때 슬로베니아가 월등히 우세합니다. 그래도 14경기 첫 경기이고 카자흐스탄의 그 잔디 상태나 조직력 등 홈팀의 이점을 생각하고 가끔 카자흐스탄이 홈에서는 전력차를 극복하고 이기는 전적이 있었기에 독식 이변을 생각해서 카자흐스탄의 승과 패를 예상합니다. 제2경기 이탈리아 대 잉글랜드. 피파 랭킹 6위 이탈리아와 5위 잉글랜드의 경기입니다. 이탈리아는 직전 2022년 11월 오스트리아와의 원정 친선 경기에서 2대0으로 패했습니다. 이탈리아는 카타르 월드컵 본선 진출 실패 이후 세대 교체를 하는 중이라 아직 제대로 팀워크나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걸로 보이고요. 이번 유로 예선에서의 중요 결정 선수는 임모빌레와 모이세킨, 자카니의 부상으로 결정이 예상됩니다. 주목할 만한 선수는 유벤투스의 키에사, 웨스트햄의 스카마카입니다. 이번 시즌 독보적인 1위를 달리고 있는 나폴리에서도 오른쪽 윙백 디 로렌초와 공격수 폴리타노가 합류를 했습니다. 잉글랜드는 카타르 월드컵 4강에서 프랑스에게 2대1로 패하며 탈락했는데요.
마지막 A매치이기도 하고요. 그 당시 해리케인의 PK 실축이 뼈아팠던 경기입니다. 이번 잉글랜드 국가대표에는 분데스리가에서 잘 나가고 있는 주드 벨링엄을 제외하면 전부 EPL 자국 리그 소속 선수로서 그 이름만으로도 화려합니다. 해리케인, 부카요 사카, 레시퍼드, 이반 토니, 필 포든, 잭 그릴리시 등이 있습니다. 3사자 군단 잉글랜드는 항상 월드컵이든 모든 대회에서 우승 후보이지만 항상 2% 부족해서 도중 탈락하고 있습니다. 양팀 최근 상승은 2022 네이션스에서 1승 1무로 이탈리아가 앞서 있습니다. 양팀 5경기를 보면 1승 4무로 무승부가 많습니다. 두 팀 한창 리그를 진행 중이기에 폼은 최고에 있겠지만 부상 선수나 이동 거리에서의 불리함 등을 고려해도 예측이 참 어려운 경기로 보입니다. 무승부가 많은 두 팀이기에 무승부를 우선 기본 픽으로 정하고 승과 패를 선택해야 하는 매치로 생각됩니다. 직전 양팀의 마지막 네이션스에서의 배당이 3.26 대 2.32로 잉글랜드의 우세를 예상하고 저배당이었지만 2대1로 패했습니다. 이번 매치의 해외 배당도 그 차이는 줄었지만 2.85 대 2.55로 잉글랜드의 저배당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는 잉글랜드의 스쿼드가 우세하지만 그래도 이탈리아의 홈발을 생각해서 승과 무를 예상합니다. 제3경기 북마케도니아 대 몰타. 피파 랭킹 62위 북마케도니아 대 169위 몰타의 경기입니다. 유럽의 축구 변방끼리 대결인데요. 그래도 북마케도니아는 지난 2020 유로 본선 진출팀입니다. 본선 예선에서 3경기 전패로 탈락했지만 그에 반해 몰타는 본선의 명함도 못 내밀었습니다. 마케도니아는 2022 네이션스에서는 나름 에스토니아, 아르메니아, 조지아와의 경기에서 2승 3무로 선전을 했습니다. 몰타는 에스토니아에 2패하고 산마리노에게는 2승을 올렸지만 마케도니아는 에스토니아와 1승 1무를 했습니다. 이렇게 간접 비교를 해봐도 마케도니아가 우세하고 또한 마케도니아의 홈 경기로 치러지기에 모든 점에서 마케도니아가 유리합니다. 북마케도니아의 단통승을 예상합니다. 제4경기 덴마크 대 핀란드. 피파 랭킹 11위 덴마크 대 57위 핀란드의 경기입니다. 덴마크는 카타르 월드컵에서 호주에게까지 패하며 조별리그 4위로 탈락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팀의 중심인 맨유의 에릭센이 부상으로 결정할 것으로 보이고 토트넘의 호이비에르가 팀을 이끌 것으로 보입니다. 핀란드는 직전 2경기의 친선 경기에서 스웨덴과 에스토니아에게 패배를 했습니다. 양팀 최근 상승은 2021 유로에서 핀란드가 원정 경기에서 1대0으로 승리하는 이변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선수 뎁스나 경기력으로 보면 핀란드가 덴마크를 이기는 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월드컵에서의 경험이 덴마크에게는 팀워크나 자신감에서 충분히 핀란드를 압도할 것으로 보이고 또한 홈 경기이기에 더욱 유리해 보입니다. 덴마크의 단통승을 예상합니다. 제5경기 슬로바키아 대 룩셈부르크. 피파 랭킹 45위 슬로바키아 대 94위 룩셈부르크입니다. 슬로바키아는 A매치 최근 5경기 2무 3패로 승이 없습니다. 팀의 중심은 세리에의 나폴리에서 미드필더로 중심을 잡아주고 있는 로보트카 선수가 눈에 띕니다. 현재 나폴리의 선두 질주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선수죠. 룩셈부르크는 최근 5경기 네이션스 경기 3경기를 포함해 1승 4무를 거두고 있습니다. 분데스리가 마인츠에서 이재성 선수와 함께 뛰고 있는 미드필더 바헤이르 정도가 B클럽에서 선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순위를 보면 슬로바키아의 우세가 예상되지만 홈 5경기 3무 2패로 승이 없고 반면 룩셈부르크는 최근 원정 5경기 3승 1무 1패로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직전 경기는 2022년 네이션스 리그 튀르키예 원정에서
3대3으로 비기면서 선전을 했었고요. 그래서 순위나 전력에서는 슬로바키아가 우세하나 상성이 없고 홈 원정 승률을 감안해 봤을 때 슬로바키아의 단통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제6경기 보스니아 대 아이슬란드. 피파 랭킹 59위 보스니아 대 63위 아이슬란드 경기입니다. 보스니아는 최근 A매치 경기로 2022 네이션스 리그 예선에서 3승 1무 2패로 괜찮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인터밀란의 에딘 제코가 대표적인 선수로 한때 EPL 맨시티 소속으로 전성기를 구가했던 선수입니다. 아이슬란드는 최근 A매치 친선 경기 포함해서 2무 3패로 저조한 편입니다. 대표적인 선수였던 에버튼의 길피 시구르드손은 현재 에버튼에서도 종적을 감춘 상태이고요. 보스니아는 최근 홈 5경기에서 4승 1패로 홈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이슬란드의 원정 성적은 1승 2무 2패이며 이 경기 중에는 대한민국과의 2022년 평가전이 있습니다. 1대0으로 패한 전력이 있고요. 그 경기에서의 전체적인 경기력으로 봤을 때도 한국이 우세했던 기억이 납니다. 상성이 없는 양팀인데 최근 A매치 성적으로 봤을 때 보스니아가 우세하고 홈에서도 강점을 보이는 보스니아이기에 아이슬란드의 묵까지도 보기 어려운 경기로 보입니다. 보스니아의 단통승을 예상합니다. 제7경기 불가리아 대 몬테네그로. 피파 랭킹 70위 불가리아 대 73위 몬테네그로의 경기입니다. 양팀 순위로 보나 상성으로 보나 팽팽한 경기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2019년 유로 예선에서 1대1, 0대0, 2무의 상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A매치 5경기에서는 불가리아가 3승 2무이고 몬테네그로는 1승 1무 3패로 불가리아의 성적이 좋습니다. 양팀 홈 원정 성적을 보면 불가리아는 홈 5경기 3승 1무 1패로 홈발이 좋은 편이고요. 몬테네그로는 원정 5경기 1승 4패로 원정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2무의 상성에서 한 번쯤 승패가 나올 때가 된 걸로 저는 생각하고요. 불가리아의 단통승을 예상합니다. 제8경기 프랑스 대 네덜란드. 피파 랭킹 3위 프랑스 대 10위 네덜란드의 경기입니다. 이번 승무패 중 최고의 빅매치인데요. 이 매치 또한 팽팽한 경기가 될 걸로 보입니다. 레블레 프랑스 축구 국가대표는 독일 분데스리거가 6명이며 프랑스 리강 5명 정도인데 나머지 선수도 스페인, 이태리, 잉글랜드 무대에서 끼 4명씩 차출이 되었습니다. 스쿼드는 거의 카타르 월드컵 멤버들이 대부분이고 그중 새로 합류한 선수는 케프렐 위랑이 합류했습니다. 이번 명단에서 빠진 유명 선수로는 카림 벤제마, 라팔 바란이 국가대표 은퇴를 선언했고 운쿵쿠와 우스만 덴벨레는 부상으로 합류를 못했습니다. 주목해야 할 선수로는 무사 디아비와 무아니 정도입니다. 기존 선수로는 은바페와 코망, 추아미니 등이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카타르 월드컵 16강에서 승부차기 끝에 패배하며 월드컵을 마감했습니다. 이번 선발된 선수들은 자국리그 소속 10명이며 그중 아약스에서 무려 6명이 차출되었습니다. 프리미어 리그에서도 6명이 차출되었고요. 주목할 선수로는 수비수 반다이크, 보트만이 있으며 미드필더에 바이날돔, 프랭키 더영, 공격수 스티븐 베르바인, 데파이, 베오르스트 정도입니다. 최근 5경기 상성은 4승 1패로 프랑스가 앞서 있습니다. 현재의 스쿼드나 상성을 봐도 프랑스의 우세가 보이는데요. 네덜란드의 이변을 기대하며 프랑스의 승과 패를 예상합니다. 제9경기 지브롤터 대 그리스. 피파 랭킹 203위 지브롤터 대 55위 그리스의 경기입니다. 양팀 2020년 월드컵 예선에서 2경기가 있었습니다. 4대0, 4대1로 그리스의 완승이었고요. 순위를 보나 상성을 보나 긴 말이 필요 없는 경기로 보입니다. 혹 지브롤터의 승이나 무가 나온다면
무조건 2월이 될 거로 예상되는 경기입니다. 지브롤터의 단통 패를 예상합니다. 10번 경기 체코 대 폴란드. 피파 랭킹 33위 체코 대 26위 폴란드의 경기입니다. 유럽에서 중위권 두 팀의 대결인데요. 과거 축구 강국이던 체코는 현재 전력이 정같진 않습니다. 현재의 전력만큼이나 유럽의 빅클럽에서 뛰는 선수가 4명 정도인데 EPL 웨스트햄의 주전 미드필더 토마스 수책 정도가 주전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수비수 블라디미르 쿠팔도 있으나 현재 부상으로 리그 경기에도 출전을 못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세계 최고의 공격수 중에 한 명인 바르셀로나의 레반도프스키가 있고 나폴리의 주전 미드필더 지엘렌스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 세리에A에서 8골을 넣고 있는 밀리크가 있으나 부상으로 출전을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선수 뎁스로 봤을 때는 확실히 폴란드의 우세가 보입니다. 체코는 최근 A매치 5경기 1승 4패로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홈 경기로만 보면 3승 1무 1패로 괜찮은 듯 보이나 직전 1승을 페로제도와의 경기에서 5대0으로 대파했습니다. 팀의 전력상으로 차이가 많은 상대였고 그 직전 경기에서는 포르투갈과의 홈 경기에서 4대0으로 대패를 했습니다. 폴란드는 최근 A매치 5경기에서 2승 1무 2패로 균형을 잡고 있는데요. 칠레와 사우디아라비아에게 승리했고 아르헨티나와 프랑스에게는 패하는 경기로 봐서 전력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양팀 상성은 1승 1패로 대등하나 최종 경기가 2018년 친선 2경기여서 현재의 전력으로 보기 어렵고 최근 월드컵이나 컵대회 등을 봐서는 폴란드의 스쿼드나 전력이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양팀 홈 원정의 성적도 비슷하고 승률이나 구매율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기에 무를 중심으로 투포를 선택해야 할 매치로 보입니다. 저는 체코의 무와 패를 예상합니다. 제11경기 몰도바 대 페로제도. 피파 랭킹 182 몰도바 대 124위 페로제도의 경기입니다. 양팀 하위 순위의 팀들로 승부 예측이 오히려 어려운 경기일 수 있는데요. 전력에서 보이듯이 양팀 빅클럽 선수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선수들이 뎁스로 전력을 판단한다기보다 전체적인 경기 성적으로 분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양팀 상성에서는 1승 1무로 페로제도가 앞서고 있습니다. 페로제도가 홈 경기에서 2대1로 승리했으며 몰도바의 홈에서는 1대1 무승부를 했었습니다. 친선 경기가 아닌 2021년의 월드컵 예선 경기로 총력을 다했던 경기로 보입니다. 2022 네이션스 리그 경기에서는 페로제도가 예선에서 튀르키예를 홈에서 2대1로 승리하는 이변을 일으켰던 경기도 있었는데요. 상성에서 1승 1무로 페로제도가 앞서 있으나 몰도바가 상성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기회로 보이고 페로제도가 최근 A매치 5경기 원정승이 없습니다. 승률은 홈팀의 우세를 예상하고 있는데 구매율은 무승부가 1위로 되어 있지만 홈에서 2경기 승이 있는 몰도바입니다. 몰도바의 승과 패를 예상합니다. 12경기 스웨덴 대 벨기에. 피파 랭킹 19위 스웨덴 대 2위 벨기에 경기입니다. 스웨덴에는 세계적인 공격수 질라탄 이브라히모비치가 있습니다. 은퇴할 나이에도 나름 노익장을 과시하며 선수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빅클럽 선수로는 소시에다드의 이사크가 있고 미드필드에는 토트넘의 데안 쿨룹세스키와 맨유의 엘랑가가 있습니다. 벨기에는 현재 피파 랭킹 2위이지만 카타르 월드컵에서의 경기력을 봤을 때 노쇠화로 인한 경기력이 전체적으로 떨어져 보였습니다. 1승 1무 1패로 조별리그에서 탈락했고 선수들의 경기력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벨기에의 스쿼드는 골키퍼 크루투아를 비롯해 현 세계 최고의 미드필더 케빈 데브라이너와 아스날의 토르사르, AT 마드리드의 악셀 비첼에
루카쿠와 카라스코 등이 그 면면이 화려합니다. 하지만 데브라이너를 제외하면 리그에서 제 몫을 다하고 있다고는 얘기할 수가 없겠습니다. 양팀 상성은 2014년 친선 축구로 벨기에가 원정에서 2대0으로 승리 이후에는 없습니다. 스웨덴은 지난 카타르 월드컵에는 본선 진출을 하지 못했고요. 투퍼를 선택한다 해도 예상이 쉽지 않습니다. 순위나 전력으로 봐서는 벨기에의 우세가 맞지만 노세하고 최근 A매치 5경기 성적은 스웨덴이 3승 1무 1패이고 벨기에가 1승 3무 1패로 스웨덴의 성적이 좀 나은 편입니다. 그러나 벨기에는 사력을 다한 월드컵 경기였고 스웨덴의 3승은 친선 경기로 전력 점검 차원의 경기들로 상대방들도 아이슬란드, 핀란드, 알제리 등 피파 랭킹이 그리 높지 않은 국가들과의 홈 경기였기에 100% 전력이라고 믿기에는 함정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스웨덴의 홈발이 벨기에에게 승리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벨기에의 현 전력이 떨어져 있어도 월드컵 실패 원인을 찾고 해결을 모색하고 있을 벨기에이기에 스웨덴의 단통 패를 예상합니다. 13경기 오스트리아 대 아제르바이잔. 피파 랭킹 34위의 오스트리아 대 129위의 아제르바이잔 경기입니다. 최근 양팀 A매치 5경기를 보면 오스트리아는 2승 3패이고 아제르바이잔은 5승입니다. 하지만 상대했던 국가들이 전력이 비교하기에는 차이가 나서 최근 성적은 큰 의미가 없어 보이고요. 양팀 전력차가 너무 크고 오스트리아에는 빅리그 중위팀들에 소속되어 있는 선수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경기로 보이고 이 경기 또한 아제르바이잔이 무승부 이상을 거둔다면 이번 승무패가 2월될 회차로 보입니다. 오스트리아의 단통승을 예상합니다. 14경기 세르비아 대 리투아니아. 피파 랭킹 25위 세르비아 대 138위 리투아니아의 경기입니다. 이 매치 또한 전력차가 크게 나는 경기입니다. 세르비아는 카타르 월드컵 지조 예선에서 1무 3패로 탈락했습니다. 하지만 월드컵 본선 진출 팀으로서의 경기력은 138위의 리투아니아가 원정 경기에서 이기거나 비기는 결과가 나오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최근 A매치 5경기에서도 1무 4패이고 원정 경기 5경기에서는 1승 4패로 1승을 했지만 그 상대가 산마리노로 피파 랭킹 211위로 피파에 등록되어 있는 국가 중에 최하위입니다. 긴 말이 필요 없는 경기 중에 하나로 이 매치 한 경기만 무승부가 나도 승무패 18회차는 2월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르비아의 단통 승을 예상합니다. 이렇게 해서 14경기 분석을 했습니다. 전력차가 큰 매치들에게서 한두 경기 이변이 있다면 무조건 2월이 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좋은 결과들이 있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